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4일 도쿄에서 260명, 카나가와 28명, 사이타마 45명, 치바 26명, 오사카 149명, 아이치 63명, 후쿠오카 5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77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의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9,02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9,74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교토와 사이타마에서 각각 1명의 사망이 발생하여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9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07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6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6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5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0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86명으로 전체의 약 71%, 40에서 50대는 55명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60명 중 유흥과 관련 감염이 36명, 가정 내 감염이 2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0명, 직장 내 감염이 1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는 1,680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7명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1일 감염자 수가 200명을 넘은 것은 4일 연속입니다. 같은 날 오사카에서는 14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경증 또는 무증상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감염자 중 91명은 감염 경로 불명자로 3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오사카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2,915명이 되었으며 이날의 양성률은 13%, 1일 확인된 감염자 수는 과거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감염 확대에 대해 아베 총리는 24일 기자단의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まず徹底検査、検査能力にはまだ余裕がありますので、都道府県と連携して陽性者の早期発見、早期治療を進めていきます。前回の状況とはですね、現在確かに感染者数増えていますから、高い緊張感を持って注視をしております。しかし、専門家の皆さんもおっしゃっているように、あの時とはまだ状況が異なりですね、再び今、緊急事態宣言を出す状況に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증가 경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아베 총리는 현재 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검사 철저를 통한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임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는 지금 바로 사연유 중이지만 꼭 산미를 피하거나 소리를 내는 행동을 삼가는 등 감염 예방책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의 확인이 잇따르는 가운데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감염 대책을 취하지 않고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는 감염증법에 근거해 점포명을 공표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全国の新規感染者数2日連続で最高水準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非常に強い危機感を持っ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ガイドラインを遵守していない店舗で、新規の陽性者が発生した場合には店舗名を公表するということを行っていきたいと。接待を伴う飲食店、いわゆるお酒を出す飲食店、この対策を強化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ガイドラインの遵守をですね、もう一回徹底的にですね、自治体、都道府県知事と連携をしながら、この実効性を上げていきたいと。 이 가운데 니시무라 씨는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매우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 감염 확대를 강하게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니시무라 씨는 24일 도쿄, 오사카 등 8개 지역의 지사와 전화로 개별 회동을 갖고 병상과 경증자 등을 위한 호텔의 확보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밝혔으며 각 도도부연의 중상자 수, 입원자 수, 60대 이상의 감염자 수를 제대로 보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철저히 도모하고 감염증법에 의거하여 감염 방지책을 취하지 않고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는 점포명을 공표하는 것도 검토하며 적극적인 PCR 검사를 당부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또 니시무라 씨는 현 상황이 감염 확대의 제2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크게 유행하고 있다. 다만 전체 숫자만 볼 게 아니라 PCR 검사를 늘려 2차 감염 등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연기가 없었으면 24일 오후 8시부터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일본 청년회의소는 전국의 불꽃업체 등과 연계하여 각지에서 일제히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일본 청년회의소가 전국 불꽃업자들과 연계하여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바라며 기획한 것으로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본래 예정된 24일 오후 8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폭죽이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으로서 구경꾼의 밀집을 막기 위해 사전에 장소를 밝히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지나가던 사람들은 불꽃을 발견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마트폰으로 불꽃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불꽃놀이를 본 40대 여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이 시기에 본 1분 30초 정도의 불꽃놀이는 각별하고 평생 잊지 않겠다. 올림픽 참관 티켓을 구하였기 때문에 연기된 것은 유감이지만 내년에 반드시 개최 가능했으면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은 항체의 작용으로 감염을 막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감염돼도 시간이 지나면 혈액 중에 항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백신 개발에는 과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키타사토 대학의 그룹은 코로 들이마시는 것으로 바이러스의 입구가 되는 코 안에 항체를 만들어 감염을 막는 새로운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조만간 동물 실험 등으로 효과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분자바늘로 불리는 세포 안에서 녹는 지극히 미세한 침상의 분자를 사용하여 주입하는 것으로 코로 들이마심으로써 코 점막에 국소적으로 항체를 만들어 감염을 막습니다. 연구그룹은 주사로 혈액 중에 항체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가 높았고 접종도 손쉬워 항체가 줄더라도 대응하기 쉽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타야마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항체의 방식에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 얼마나 유지될지도 모른다. 안심을 전하기 위해 개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르면 다음 달에 동물 실험을 비롯한 효과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8월 말부터 9월 초로 일정이 조정된 미국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 정상회의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에 필요한 귀국 후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을 정부 관계자가 24일 밝혔습니다. 면제 여부는 가을로 예상되는 개각 자민당 임원 인사 등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모든 입국자와 귀국자가 일본에 도착하면 14일은 집과 숙소 등에서 대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총리가 14일간 대기 상태가 되면 공무에 지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조사연구센터와 마이니치 신문이 7월 18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35명을 대상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언제까지 총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받은 결과 의견을 작성한 사람은 556명이었습니다. 그중 45%에 해당하는 252명이 사임을 요구하였으며 즉시 사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두드러지고 조기, 가을, 연내 사임을 요구한 사람도 이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최대 20만 엔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긴급 소액자금 신청이 쇄도하였으며 신청 총액은 약 1,045억 엔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리먼쇼크 영향이 컸던 2009년도의 약 80배 수준으로 24일 사무를 총괄하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의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생활이 막힌 사람이 전례 없는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청 건수는 7월 이후에도 주 2에서 3만 건의 페이스로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긴급 소액자금은 원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지만 국가는 코로나 대응의 특례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4명 중 1명이 남편의 재택근무를 원치 않는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이지 야스다 종합연구소는 지난달 0세에서 6세까지 자녀를 둔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른 육아의 의식 변화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남편의 70%, 아내의 50%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보게 됐다. 자녀와의 유대가 깊어졌다는 등으로 답하였습니다. 한편 아내의 40%는 남편에 의한 육아나 아이에게 신경질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등의 육아에 관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엿보인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던 전업주부에게서는 4명 중 1명꼴로 앞으로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어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한 사람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연구소는 외출 자제로 육아에 영향을 미친 남편과 남편의 조바심이 증가한 아내 사이에서 의식의 차이가 선명히 나타났다. 부부 사이에서 평소 육아 방침을 논의하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생후 3개월 정도의 여아를 아파트에 무려 16시간 동안 방치하고 외출한 30세의 어머니가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도쿄 다이토구에 거주하는 여성은 22일 저녁부터 23일 오전 10시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아파트 해방에 생후 3개월의 딸을 방치하고 외출하여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의 딸을 발견하여 소방서에 신고하였지만 딸은 이번처에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경시청은 조사에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성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고시마현 최남단의 낙도 요론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연달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론 촌장이 긴급 메시지를 전하여 섬 밖에서의 내방 자제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으며 카고시마현 지사도 자위대에 재파견 요청을 하고 감염자를 이송하는 등 한정된 의료체제 속에서 긴박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 중에서 유일한 종합병원인 요론 토쿠슈카이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20대 여성의 감염도 확인되었고 카고시마현의 조사에서는 이 여성이 회식한 복수의 지인과 근무처의 병동 환자의 감염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은 클러스터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자세히 조사하고 있으며 요론 마을에는 24일까지 3일간 23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